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아이온큐의 미래 주가 계산해 보기와 두 번째로 이제 해리유 이사진 중에 한 분이시죠. 이분이 자사주를 매도한 공시가 떠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있었던 이제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에 나왔던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썸네일을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해리유 이사가 이제 아이온큐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27만 360주를 매도를 했는데 이 D가 디스포즈라고 해가지고 판매한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227만 주가 어디서 왔냐면은 어제 제가 해리유가 400만 개의 워렌트를 보통주 행사를 해서 몇 개로 이제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227만 개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비는 거는 이제 워렌트 한 개당 11.5불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제한 만큼이죠. 그래서 워렌트 전환한 보통주를 모두 판매를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미국 레딧 개미들에 의하면은 이제 워렌트 한 개당 이 워렌트 400만 개를 총 1,400만 달러에 샀어요. 그래서 워렌트 한 개당 3.5불에 샀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 개당 보통주로 바꾸려면 11.50불을 더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더하면 15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의견은 이 해리유가 15불 이하는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수량들을 매도한 게 아니냐라는 게 첫 번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텍스입니다.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해리와 같이 몇 천억, 몇 조대 부자들은 가진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해에 뭐 거래한 거,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세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 주식들을 매도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찌되었든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이론들을 펼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그래서 지분은 이제 3.77% 정도 남게 되어서 이제 대주주의 요건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가 오늘 떴다는 점, 이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저번에 Q2B라는 이제 양자 생태계에서 제일 큰 연례 행사를 중계해줬던 Q이온이라는 이 분이 또 남긴 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는 컴퓨터 렉 위에 이러한 프로세서들을 렉으로 쌓아서 일렬로 배치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데이터 센터의 형태인데 이렇게 하려면 컴퓨터에 들어가는 이 스택에 들어가는 컴퓨터 프로세서가 충분히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QC 퀀텀 컴퓨터 양자 컴퓨터 중에 이렇게 작은 스케일에 온 곳은 아이온큐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온큐는 이제 2023년에 이 정도 렉에 마운트할 수 있는 이 정도 사이즈로 만드는 목표를 2023년까지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때부터 아이온큐가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이 사람 말이 맞는지 아이온큐가 지금까지 프레젠테이션 했던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2016년에 사이즈가 이제 연구실 사이즈였다. 이게 이제 아이온큐의 파운더 중에 한 분이신 크리스 먼로 박사님이 메릴랜드에서 가지고 있었던 초기 이온 트랩 시스템 사이즈래요. 엄청나게 크죠? 근데 이게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정도 사이즈가 됐고 벤치에 올려놓을 수 있는 사이즈. 이게 이제 김정상 교수님의 듀크 대학에 있는 프로토타입이고 2023년에 아까 큐이온 씨가 말했던 것과 같이 이제 이거는 이제 렌더링 이미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렉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정도의 렉 마운트 사이즈로 이제 2023년에 나올 계획이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이즈가 나오면은 이것들을 이제 연결을 해서 데이터 센터에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매출이 급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Q 이온이 목표 주가에 대해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 아이온큐는 퀀텀 스프리머시 이제 양자 우위를 달성을 했을 거고 달성한 지 몇 년이 됐을 거고 이제 1000개 이상의 렉에 마운트 될 수 있는 바륨 이온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뭐 수천 수만 개를 이제 판매를 하게 되면서 매출이 폭증을 해서 10억에서 30억 달러에 이르게 될 것이다. 2025년에 이게 이제 뭐 1조에서 3조 정도 되겠죠, 우리나라로. 그래서 하드웨어 판매와 정부 계약 등
이런 매출이 발생을 할 건데 여기에 이제 이 매출에 대해 멀티플을 20에서 25배 정도 준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아이온큐의 마켓 캐피털리제이션 이제 시가총액을 20빌리언에서 75빌리언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주식수로 나눠 보면은 2025년에 목표 주가는 120에서 440 120에서 440달러 엄청난 목표 주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assuming no further dilution 이제 여기에 뭐 전환사채 발행이나 뭐 증자를 하지 않았을 경우라고 하는데 또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경쟁자들 사이에서도 보여줬던 기술적인 이런 리더십 그리고 무서운 성장세를 봤을 때 이런 공격적인 세일즈와 멀티플은 충분히 어플라이 될 수 있다. 더 어플라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상당히 불리시한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25년에 아이온큐 주가는 120에서 440불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아이온큐가 프리젠테이션에서 썼던 자료를 기반으로 한번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온큐가 2025년에 예상 매출로 꺼낸 게 2.37억 불입니다. 이게 이제 237밀리언 달러인데 여기다가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한 20배 정도 레베뉴 멀티플을 받고 있어요. 여기 정도 220배를 해주고 지금 1.99억 주가 총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얼마가 나오냐? 24불이 나옵니다. 네, 지금 주가가 한 18불 정도 되고 이제 골드만삭스가 한 28불 정도를 목표 주가로 줬는데 네, 아마 이 방법으로 골드만삭스도 계산을 한 것 같죠. 그리고 2026년을 계산을 해보면 2026년에 예상 매출은 522밀리언으로 줬어요. 여기 마찬가지로 20배 레베뉴 멀티플을 주고 1.99억을 나누면 얼마가 나오느냐? 53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아이온큐에서 제시한 매출을 이제 엔비디아의 레베뉴 멀티플 이제 왜냐면 아이온큐가 본인들을 이제 차세대 엔비디아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해봤을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제 24불에서 53불 정도가 이제 회사가 제시한 매출에 기반한 건데 이제 이것도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이분의 이 시나리오는 더 불리시한 케이스죠. 이제 최고의 성공을 거뒀을 때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아이온큐가 이거를 발표했을 때도 3월 달입니다. 그래서 합병하기도 전이고 지금 차세대 바리움 이온 이온 트랩드 그 양자 시스템을 발표하기도 전이기 때문에 좀 더 지금은 더 높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데이터로 봤을 때는 이 정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로드맵을 초과 달성하고 있고 이제 확장성을 위해서 뭐 그 유리 증발 트랩 EGT나 RMQA 기술도 나왔고 이제 차세대 바륨 이온 시스템도 나왔고 이제 뭐 여러 기업들과 또한 미국 정부와 공군과 뭔가 협업을 하고 있다는 힌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게 이제 아이온큐의 적정 주가가 얼마 정도 될 것이냐에 대한 감은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이런 계산 없이 100불 간다, 200불 간다, 1000불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위험한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회사가 이제 또 이 멀티플은 제가 엔비디아 걸 쓴 건데 이 자료를 썼을 당시에는 10에서 15배 정도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멀티플을 작게 계산한다면 이 수치도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온큐가 잘 하고 있는지 매일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무지성으로 그냥 좋은 기업 사놨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냅두고 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가 목표한 바를 잘 이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걸 초과 달성한 다음에 우리의 목표 주가를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염두를 하시고 센스 뭐 이 정도 감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제 2025년, 2026년 주가, 목표 주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 공부하셔야 한다는 거,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이온큐가 잘하고 있는지, 초과 달성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반 자료인데요. 2025년에는 237밀리언, 2026에는 522밀리언을 예측을 했고, 이거는 2021년 3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초과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Q 이온이 말했던 것 같이
렉 마운트 사이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급격하게 레베뉴가 증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나오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익스포넨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증가한다 라는 것은 이제 정확한 수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도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자료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이온큐에서 개발한 AQ라는 매트릭이 있어요. 이게 이제 알고리즘믹 큐비트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사용할 수 있는 큐비트 뭐 이런 뜻인데 일반적인 양자 프로그램에 배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완벽한 큐비트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로지컬 큐비트도 아니고 피지컬 큐비트도 아니고 아이온큐에서 이제 이 큐비트 숫자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누가 더 좋은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낸 기준점이죠. 그래서 IBM이 개발한 큐비트 품질을 나타내는 수치인 퀀텀 밸륨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에러 커렉션이라는 이 변수를 포함을 하기 때문에 큐비트 수에 대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온큐의 최신 시스템인 32 피지컬 큐비트에 어, 2개 큐비트 피델리티가 99.9 그리고 에러 커렉션 오버헤드가 16대 1일 경우에는 알고리스믹 큐비트가 22로 나온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21년에 21을 달성을 할 거고 차차 올라가서 여기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래서 2023년에 29를 달성을 하면은 머신러닝에서 양자 우위 2점을 달성을 할 거고 2025년에 64에 도전을 하면은 이제 신소재 그리고 최적화에 사용될 수 있고 2027년에 384에 도달을 한다. 그러면 더 나은 최적화 그리고 화학 분야 뭐 단백질 구조 뭐 신약 개발 이런 데도 사용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또 키 마일스톤 중요한 이정표를 보자면은 이제 지금 2021년이 끝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미 이건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이러한 머신러닝으로 생성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다. 이 수준이 이제 22AQ고요. 이제 앞으로 미래를 보면은 2023년 말까지 머신러닝과 최적화를 위한 쓸만한 솔루션이 나올 거다. 이때가 이제 AQ가 29를 달성을 하고 2025년까지는 64까지 달성을 해서 초기 양자 우위를 달성을 한다. 그래서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이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분야는 머신러닝과 금융 서비스이다. 이걸 위해서 지금 골드만삭스와 피델리티와 같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2026년에는 256 AQ를 달성을 해서 보다 넓은 양자 우위를 달성을 하겠다. 그래서 2025년에 매출이 100만 1000만억 1억 달러를 넘어가고 2025년을 기점으로 이제 에비타가 흑자에 돌아올 것이다.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은 이해도를 가지고 보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이점을 이룰 것이냐에 대해서 흥미로운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양자 머신러닝은 이미 자파타와 큐시웨와 하고 있고요. 이제 피지컬 큐비트 40을 이루었을 때 2023년쯤에는 이 분야에서 우리가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제 소재, 재료학 관련해서는 앞에는 그 큐시웨어랑 자파타는 실제로 한 거고요. 이 색깔은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케미컬이라는 회사와 함께 뭐 이거 저도 정확한 이유가 얘기가 뭔지 모르겠는데 density matrix embedding이라는 티오리가 있대요. 이건 이제 강력하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 전자적 구조에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한다. 그래서 뭔가 재료를 재구성하는 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래서 90 AQ를 달성했을 때 2026년에 이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솔라셀을 좀 더 효율적으로 전기로 바꾸는 것,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금융 분야, 우리의 핵심 중 하나이죠. 그래서 더 빠른 옵티멀 알비트라지 이게 뭐냐면 시세 차익을 노리는 최적화적인 것을 빠르게 한다. 그래서 256 AQ 2026년이고요. 전 세계를 이끄는 선두 글로벌 뱅크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는데 뭐 사기를 디텍션 한다거나 포트폴리오 최적화 그리고 위험 분석, 위험을 나누는 것 뭐 이런 곳에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류 분야에서의 최적화 이거는 엘리스 알고리스믹 큐비트 AQ가 1000 2028년 그래서 폭스바겐과는 이미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 문제를 바이너리 페인트샵이라는 문제를 아이온큐 하드웨어에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국제 텔레콤 회사들과 함께 뭐 이런 텔레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와 로지스틱스, 물류 최적화에도 2028년에는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게 아마 제일 긴 것 같은데 AQ가 1000을 달성을 하면 2028년에 지금 우리 코로나 백신 개발하는 것과 같이 이게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와 다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신약 개발의 최적화에 이제 아이온큐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기 더 뒤에 더 진보된 단계가 있네요. 그래서 양자 컴퓨팅을 엣지에서 한다. 그래서 중앙에서 클라우드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각 회사의 각 사이트에 이제 이렇게 데이터 센터처럼 양자 컴퓨터를 배치를 해서 사용하는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5천에서 25,000 이게 아마 뭐 AQ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항공우주 그리고 방산업체 회사의 이제 차세대 시스템을 에어크래프트 전투기나 뭐 이런 항공기에 넣기로 했다. 뭐 우주선에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제일 복잡한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이온큐의 미래 주가를 이제 큐 이온이라는 사람이 해본 것과 제가 직접 해본 것 그리고 회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봤는데 뭐 이것도 해봤고요. 해리우가 자사주 매도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제 제가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회사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어느 정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물론 여기에 기술적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많죠. 아이온큐는 이제 양자 컴퓨팅 산업의 리더이기도 하고 이제 양자 컴퓨팅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성이 있음을 이제 전 세계에서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만으로는 아이온큐의 미래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베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숫자에 동요하실 게 아니고 이렇게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 회사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을 하는지 못하는지 그리고 하루하루 모니터링을 해서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우리가 이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할지 그리고 목표 주가를 얼마 정도로 둘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고 제가 공부한 내역을 참고하시라고 공유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투자에 대한 고민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이 하시고 지셔야 함을 고지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